네, 마켓 리더에게 듣는 시간으로 이어가겠습니다. 오늘은 매경 베스트 애널리스트 한국투자증권의 김대준 연구원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자, 저희 오늘 주제는 무엇인지 일단 화면으로 먼저 공개를 하면서 시작을 해볼게요. 보시죠. 어닝 시즌 다가오고 있습니다. 오늘 주가 흐름 참 좋은데요. 이런 상승이 이번 주 어닝 시즌 본격화된다라는 이야기와 함께 좀 맞물렸어요. 그래서 네. 전망을 함께 해보고 싶습니다. 그 전에 글로벌 이야기부터 해보겠습니다. 매파적인 발언이 계속 나오고 있고 이번 주에 또 나올 가능성이 있어서 우리가 체크하자 앞선 코너에서 이야기도 했었어요. 근데 막상 그게 크게 악재로 와닿는 건 아닌 분위기더라고요. 왜 그러는 걸까요? 네, 이게 안 좋은 걸 이제 계속 듣다 보면 사람이 무감각해지는 거죠. 네. 처음에 뭐 예를 들어서 뺨을 맞았다. 처음엔 되게 아픈데 아파요. 계속 맞다 보면은 정신이 없습니다. 이게 맞은 건지. 그런 것처럼 지금 파월 의장이 6월 중순에 있었던 FOMC 때 긴축을 한다 얘기를 했고요. 또 21일 날 있었던 의회 연설에서 긴축을 한다 또 얘기를 했고 네. 29일 날 유럽 가서 똑같은 얘기를 또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동안 6월 중순부터 한 하순 정도 진행되는 그 과정 중에 한국 시장이 뭐 2650에서 2500 후반대로 내려왔는데 이미 좀 많이 반영이 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뭐 미국 내에서도 이게 굉장히 악재긴 하지만 연속적으로 나오다 보니까 미국도 계속해서 사상 최고가, 뭐 계속 올라가는 흐름들, 애플은 뭐 시가총액 3조 이런 식으로 굉장히 좀 묻어내진 그런 흐름이었다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물가 둔화세도 저희가 확인을 했잖아요. 이것도 좀 도움이 되고 있는 걸까요? 아무래도 그렇죠. 연준이 계속해서 이제 금리를 올린다고 하는 그 명분이 네. 물가가 너무 높다 이거였는데 우리가 지난 금요일 날 한국 시장은 끝났고 한국 시간으로 토요일 될 때 그때 미국의 물가고 뭐 미시건대 기대 인플레이션이라는 게 많이 발표가 됐는데 전반적으로 다 3%대로 내려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파월이 얘기하는 것만큼 물가가 그렇게 폭등하지 않는다. 둔화되고 있는 게 분명히 확인이 된다. 이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시장에서는 금리 올리긴 할 것 같은데 두 번, 세 번이 아니라 한 번 정도 아니겠냐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뺨을 여러 번 맞아서 이제는 좀 정신도 없고 얼얼한 상태지만 이제 그게 더 이상의 악재가 되고 있는 분위기는 아닙니다. 그런데 또 금리 하면은 한국과 미국이 금리 역전된 지 벌써 1년이더라고요. 맞습니다. 이건 좀 괜찮은 거예요? 일단은 이 부분은 굉장히 큰 우려 요인이긴 해요. 네. 그런데 한국이 예전하고 좀 달라졌던 거를 우리가 좀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일단 기준금리가 2000년도 초반대 그리고 2005년부터 2007년 그리고 2018년부터 2020년 이렇게 역전이 됐었던 적이 있었는데 그동안에 한국의 경제 기초 체력이 굉장히 강해졌어요. 예전에는 우리나라가 과거에 외국에서 빚을 빌려온 나라였다면 이제는 오히려 빚을 내주는 그런 채권국이 됐거든요. 이렇기 때문에 그 이창용 하는 총재도 이 미국과 한국의 기준금리 역전이 심화되고 있지만 네. 그렇게 과거처럼 크게 우려할 필요는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시장 참여자 입장에서는 아무리 그렇게 얘기를 한다고 하더라도 벌어지는 건 좀 부담스럽긴 마찬가지죠. 왜냐하면 우리가 미국 금리가 한국 금리보다 높으면은 외국인 자금이 빠져나갈 거야. 네. 이런 우려를 할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저는 과거 흐름들을 좀 지켜보게 되면 이 기준금리 역전이 대략적으로 한 2년 정도 진행이 되는데 방금 앵커님께서 말씀 주신 것처럼 1년이 됐어요. 네. 근데 이제 앞으로 남은 1년 동안은 계속 올라가는 게 아니라 좀 내려갈 수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전망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럼 금리 역전폭이 좀 축소되는 기간이 남은 1년일 수도 있다는 말씀이신 거죠? 네, 그렇죠. 그럼 그거를 빗대서 보면 그 당시에 좀 부각됐던 섹터나 시장 흐름 어떤 것들이 있었어요? 일단 미국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네. 미국 사람들은 뭐 저축도 많이 하긴 하겠지만 대부분 신용카드를 쓰는 신용사회입니다. 네. 그래서 이 할부를 쓸 수도 있고 이 금리에 굉장히 민감해요. 근데 금리가 내려간다. 지금 당장은 내려가지 않지만 앞으로는 내려갈 거야. 이런 전망이 발생을 하게 되면 소비를 더 열심히 하겠죠. 네. 그렇게 되면은 아마도 뭐 핸드폰이나 아니면 가전제품 이런 걸 살 수도 있고요. 만약에 금리에 대한 부담이 굉장히 떨어지고 또 동시에 뭐 주식시장 이런 것도 활성화가 되다 보니까 이번에 좀 한번 질러보자. 이렇게 되면 굉장히 사이즈가 큰 내구재, 대표적으로 자동차 같은 게 있을 거예요. 이런 것들을 사게 될 겁니다. 그래서 과거에 금리가 역전이 됐었고 미국의 금리가 내려가면서 이 역전폭이 축소되는 그 기간을 보게 되면 경기 소비재하고 IT가 강했습니다. 그게 자동차하고 반도체, 뭐 하드웨어, 가전 이런 것들이 들어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도 분명히 이런 흐름이 나오게 된다면 충분히 관련된 섹터가 올라갈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경기 소비재와 IT가 과거에 이 금리 역전이 좀 완화되는 시기에 부각됐었던 섹터다. 저희가 기억해보면 좋을 것 같은데, 자, 이번에는 국내로 좀 돌아와서 경제 지표를 체크해보고 싶어요. 무역 수지. 흑자로 전환을 했잖아요. 네. 얼마 만에 전환을 했나 뭐 이렇게 좀 기쁜 마음도 들던데 하반기 수출 증가 이걸 계기로 좀 기대해봐도 될까요? 물론입니다. 오. 왜냐하면 한국 경제가 이 수출 기업이 대다수예요. 네. 그러다 보니까 수출 증가율이 굉장히 빠르게 나오는 지표인데 전 세계 어딜 돌아봐도 다음 달 1일에 그 전까지 30일에 통계를 발표하는 국가가 없어요. 그러니까 한국의 수출 증가율은 굉장히 빠르게 발표가 되고 우리가 굉장히 전 세계에서 경제 규모가 크기 때문에 글로벌 경기의 파라미터로 볼 수가 있는데 수출 증가율이 는다는 것은 수출 기업의 매출이 늘어나면서 네. 주가를 올릴 수 있다는 요인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네. 앞으로 하반기 수출도 긍정적일 것이다. 네, 긍정적으로 보고 있고요. 네. 또 이게 무역협회가 매 분기마다 다음 분기 어떻게 될 것 같냐 얘기를 하는데 이번에 좋게 나왔어요. 3분기 전망에 대해서 굉장히 우호적인 시각이 많이 형성이 됐고 반도체가 가장 큰 폭으로 개선이 됐고요. 네. 자동차도 마찬가지로 우호적인 그런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망이 결국에 수출 증가율로 연결이 된다면 해당 기업 실적이 좋을 수밖에 없다 네. 생각을 하는 거죠. 좋습니다. 자, 이번에는 오늘 시장도 한번 점검해보고 싶은데 외국인이 돌아왔습니다. 네. 네. 뭐 오늘 뭐 양시장에서 엄청나게 사는 건 아니지만 일단 외국인이 매수를 3천억 넘게 하고 있다라는 거에서 되게 많은 의미를 시장에서 찾고 있더라고요. 이게 오늘 잠깐 돌아온 건지 아니면 좀 연속성이 있는 건지 많이들 궁금해하세요. 의견 어떠세요? 저는 연속성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어. 뭐 지난주에는 아마도 통화 긴축에 대한 우려가 굉장히 컸기 때문에 네. 계속해서 이 안 좋은 이야기들 많이 했잖아요. 외국인 입장에서도 분기 말이다 보니까 조정을 할 그런 필요가 있었을 겁니다. 근데 오늘 뭐 보시게 되면 주말간에 나온 수출 증가율이라든지 아니면 장중에 발표된 중국의 PMI라든지 그리고 환율 뭐 이런 것들을 보게 되면 굉장히 들어올 수 있는 환경이에요. 외국인 입장에서 봤을 때 한국이 지금 수출도 잘하고 있고 수출도 잘 되고 있고 보기 때문에 안 살 필요가 없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고요. 현물도 사고 네. 선물도 대량으로 사고 맞아요. 네, 그런 흐름이 굉장히 좋은 것 같습니다. 그러면 상반기에는 외국인이 뭘 사고 팔았는지 좀 정리해 주신다면요. 네, 업종별로 보게 되면 네. 반도체 규모가 가장 크고요. 매수한 쪽에서 반도체. 네, 순매수, 반도체, 자동차, 2차 전지, 그리고 방산 이렇게 샀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삼성 SDI 이런 순으로 해서 대량의 순매수를 이어갔습니다. 좋습니다. 이게 7월에도 좀 이어질까요? 아니면은 좀 업종의 변화가 생길 것으로 보세요? 아마도 한국 시장을 사게 된다면 외국인이 개별 주식을 사기도 하겠지만 네. 한국 시장 그 자체를 살 거예요. 네, 시장 전체를 고루고루.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예전처럼 이렇게 찍어서 사는 게 아니라 네. 그냥 한국 시장을 사자. 그래서 뭐 ETF, 패시브 자금 이런 식으로 해서 쭉 들어 올리는 모습이 나타날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이 한국 시장 뭐 ETF, 이 BM에 속해 있는 것들이 결국에 시가총액 순이다 보니까 해당 대형주들이 가장 빠르게 올라갈 수 있고 특히 반도체는 수출이 이제 조금씩 개선될 것이고 네. 실적도 턴어라운드 할 것이고 이런 기대감 때문에 계속 이어질 수 있다. 그래서 삼성전자 같은 경우도 지금보다 조금 더 높게 올라갈 수 있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실적 시즌도 이어서 바로 점검하겠습니다. 삼성전자 실적이 이번 주에 발표가 되잖아요. 삼성의 실적에 따라서 많은 기업에 미칠 영향이 크다. 이 방향이 시장에 영향을 많이 미칠 것이다라고 기사가 많이 나오더라고요. 네.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네, 삼성전자가 대장이다 보니까 네. 결국에 대장이 어떤 움직임을 보이는지 볼 수밖에 없겠죠. 근데 시장에서는 지금 한 2천억 정도의 영업이익 흑자 정도로만 생각하는 것 같아요. 과거에 비하면 굉장히 이제 아주 줄은 건데, 네. 근데 이런 숫자가 나오더라도 만약에 이거보다 예상치보다 좀 높게 나와서 뭐 3천억이 찍힌다. 네. 이렇게 되면 시장 굉장히 빠르게 반응을 할 거고요. 또 실적 발표된 다음에 나오는 가이던스들, 전망들 이런 것들이 정말로 좋아졌냐 이런 이야기가 나오게 되면 아마도 실적은 줄었더라도 주가는 먼저 움직이는 모습이 나올 겁니다. 근데 최근에 보시게 되면 뭐 마이크론도 시장 예상에 부합했고 네. 가이던스도 좋았고요. 그리고 엔비디아도 그동안에 좋은 실적을 보였고 주가 흐름이 나쁘지 않았기 때문에 같이 따라가는 이 부품을 대는 삼성전자 입장에서는 같은 랠리를 보이지 않을까. 실적도 잘 나오면 더 빠르게 올라갈 수 있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기대치가 낮아져서 그거보다 잘 나온다. 이거에 대한 우려는 저희는 안 해도 되는 거예요? 일단 그동안에 많이 빼놨습니다. 네. 기대치가 굉장히 안 좋아져서 만약에
정말로 최악의 경우에 영업이익이 또 적자를 냈다 이렇게 나오게 되면 아마 그날 하루는 네, 좀 흔들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근데 지금 보이고 있는 영업이익의 전망치가 3분기에는 한 3.6조 원, 4분기에는 한 4조 원대 이렇게 높게 나오고 있는 게 네. 지금 전망이 되고요. 아시다시피 감산을 지난 분기에 얘기를 했기 때문에 감산 효과가 나오는데 시차가 있습니다. 그렇겠죠. 네, 그래 이걸 반영하게 되면 하반기는 이거보다 좋다, 많이 싸졌다, 실적 이제 안 나올 거 다 나왔다 이렇게 해석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거죠. 아, 그래서 3, 4분기 기대감까지 높아지는 상황. 네, 맞습니다. 좋습니다. 삼성전자 이야기 들어봤는데 그럼 이제 시장 전체 실적은 어떻게 보세요? 많이 기대치가 좀 눈높이가 낮아지는 추세긴 해요. 네. 저희가 실적 시즌 뭐 약 한 달, 두 달 걸릴 텐데 관전 포인트 뭘로 봐야 될까요? 네, 일단 삼성전자 어떻게 나오는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나머지 업종들은 어쨌든 상반기에는 뭐 수출도 그렇고 소비도 생각보다 강하지 않았고 금리가 높아진 부분이 있기 때문에 실적에 대한 레벨 자체는 좀 낮아질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업들 실적 보면서 이번에 실적이 낮아졌지만 앞으로 어떤 얘기를 하는지를 네. 많이 지켜봐야 되고요. 지금 숫자상으로 확인을 해보게 되면 12개월 선행 순이익이라고 해서 지금이 아니라 앞으로 12개월까지의 이익 전망 네. 이걸 보는데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2분기 삼성전자 실적은 안 좋았지만 3분기, 4분기가 높게 나왔기 때문에 이게 반등을 하면서 시장을 지금 이끌어가는 그런 흐름이다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렇게 실적을 저희가 예상을 해봤는데 이런 상황에서 코스피, 코스닥의 예상 밴드는 어느 정도로 좀 보시는지요? 기간을 어느 정도로 잡아야 될까요? 일단 3분기 먼저 해볼까요? 네, 3분기로 하게 되면 저는 한 2,500에서 네. 한 2,700 정도 오. 가능하다 생각을 하고 있고요. 뭐 지금 뭐 2,600 됐으니까 사실 얼마 안 남았습니다. 네. 100포인트 남았는데 만약에 여기서 올라가게 되면은 뭐 조금 추가적으로 할 수 있지만 일단 2,700으로 보고 있고요. 뭐 저희 한투증권은 연말까지는 한 2,800 생각을 오.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2,800 숫자가 지금 걸리는 부분이 되게 많아요.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12개월 선행 PER이라고 해서 이제 주가 수익 비율이라고 하는데 그게 13배 정도 되는 게 2,800포인트고요. 과거 상승 랠리 때 13배가 좀 허들로 작용을 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보는 12개월간의 주가 순자산 비율, 시장 가치와 장부 가치가 동일해지는 그 지점이 한 2,750에서 2,800포인트 정도가 돼요. 그래서 올해는 그게 되겠지만 그 이상 관리하면 더 좋아지는 게 나와야 된다 네. 이렇게 보고 있는데 뭐 저희는 아직 한 2,800 정도 연말까지 생각을 하고 있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기억해 보겠고요. 자, 그러면 이제 7월 대응 전략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최근에 뭐 유상증자 소식에 많은 개인 투자자들이 눈물을 흘리기도 했었고 개인이 투자하기에는 참 어려운 시장이었어요. 상반기 어느 일부분이요. 7월에 대한 전략은 어떻게 세워볼까요? 네, 일단 7월에는요. 매크로, 그러니까 거시경제 환경, 금리 이런 부분에 대한 민감도를 좀 낮출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 너무 많이 나왔습니다, 네. 이야기가요. 계속 올린다 해가지고 이제는 그 영향력이 많이 줄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지켜볼 것은 방금 저희가 계속 얘기했던 실적, 개별 기업들의 실적과 그리고 외국인들이 정말로 그걸 사는지 네. 이 두 가지를 체크를 하시는 게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매크로가 불안하더라도 기업들 실적이 좋게 되면 혼자 움직이는 경우가 있고요. 외국인 순매수는 한국은 그동안에 외국인 영향을 많이 받는 천수답 장세이기 때문에 네. 외국인 사는 것들을 무조건 지켜봐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실적과 외국인이 진짜 그걸 매수하는지 여부 확인하고요. 탑픽 섹터 혹시 알려주실 수 있을까요? 네, 계속 말씀드렸는데요. 네. 저는 반도체하고 자동차를 좋게 보고 있고요. 뭐 자동차는 이번 수출 증가율 50% 이상 나왔고 반도체도 조금씩 줄어들어가고 있습니다. 이 안 팔렸던 게 많이 메꿔지고 있기 때문에 반도체와 자동차 그리고 거기에 엮여져 있는 뭐 이제 반도체의 전공정, 후공정, 자동차는 뭐 부품 이런 식으로 같이 보는 게 좋다. 그래서 7월, 8월 뭐 전차라고 하죠. 네. 전차 무조건 갖고 와야 된다 이렇게 무조건이요? 말씀드려요. 네. 7월, 8월 무조건 전차는 가져가 보자라는 전략까지, 섹터까지 저희가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사실 오늘 이야기 나눈 이야기의 대부분이 오늘 아침에 나온 따끈따끈한 리포트 내용이잖아요. 맞습니다. 네, 혹시 저희 이 대화 내용이, 대담이 아직 뭐 중간에 들으셨다거나 다 담지 못하신 분들은 리포트 내용도 참고해 보시면 도움 많이 되실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준비한 소식 다 전해드렸습니다. 저희가 김대준 연구원과 함께 하반기 전망도 해보고 어떤 섹터가 핫할지까지 예상을 좀 해봤는데요. 내일 또 다른 섹터 들고 오면서 좋은 소식 드리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